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미스입니다. 네, 또 며칠 만에 중동에 관한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는데요. 매우 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스라엘 정부가 정말 어렵게 연정을 구성했는데요. 다시 1년 정도 만에 해체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총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정확한 그 상황과 그리고 주변에 대한 인식을 같이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은요. 배경을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도 있지만 총리 선발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크네셋,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의석 확보가 매우 중요한 건 똑같은데요. 그런데 여기는 어, 어떤 비슷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당끼리 총 크네셋이 120석인데 거기에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정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루어지는 체계고요. 무슨 말이냐? 이걸 보시면 알 텐데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최근까지 있었던 정부의 국회의원 상황이 지금 회색 보이시나요? 이걸 리쿠드 당인데요. 제1의 당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정 구성이 실패했거든요. 왜냐면은 같은 편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달리요. 그래서 이렇게 군소 정당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이 정당들이 정말 어렵게 복잡한 과정이지만은 하나의 뜻을 잡아서 한 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0표를, 그러니까 60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구성이 되는데요. 원래 지금 오른쪽은 59개, 지금 왼쪽은 60개죠. 리쿠트와 그 다른 당은 지금 무지개 색깔 이런 정당에 합류를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한 자리가 비는데요. 그거는 유나이티드 아랍 리스트에 있는 음, 네, 그쪽과 관련돼 있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확한 건 저도 좀 봐야 되겠는데. 네, 그리고 야미나라는 당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된 색깔이 보이죠? 네, 여기에는 한 명이 이 조인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말까지 네, 속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네, 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4년 이내에 5회 총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네, 새 총선은 11월 1일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정할 때에 두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베네트 총리와 그리고 라피드 외무장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베네트라는 기존 총리, 지금 1년 정도 된 총리가 연정 해체된 다음에 이제 정치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에 라피드가 이번에 임시 총리가 되는 걸로 총선까지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완전 우파 일당인 이거 제1당인 리쿠드 당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쿠트가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로서 다가오고 있고 그 당수가 나타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본 내용들은 이 알자지라 뉴스에 있는 내용들을 중요한 부분 정도로 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총리였던 베네트 드디어 그 리쿠드 당의 네타냐후를 이제 정치 총리직으로는 좀 몰아내고 네, 베네트가 예미나 당 대표로서 특히 또 크네셋 대표로서 이렇게 총리를 역임했는데 사실 베네트와 네타냐후 두 측 둘 다 우파긴 하거든요. 그런데 좀 새로운 정치적 신인으로서의 개념이 그 베네트 총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연정 구성하면서 사실은 아랍 정당과도 연합을 했거든요. 여기 유나이티드 아랍 리스트 요 보이죠? 이게 사실은 아랍들입니다. 유대인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매우 이 보수 유대인 이쪽과는 좀 거리가 완전히 반대인 쪽인데요. 그쪽과 같이 정치를 꾸려 나가려다 보니까 그쪽 의견과 특히 진보 진영 의견까지 좀 수용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지나치다라고 나프탈리 베네트가 속한 야미나 당에서 반발을 삼아서 탈당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베네트 총리는 이 연정 실패 이후
이제 선거에서 출마하지 않을 거라, 다음에는 나가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연정이 해체가 됐냐라고 이제 질문해 본다면은 아마 이제 원래 시한폭탄이었겠죠. 정말 섞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아랍 계열과 유대인 계열 이쪽들이 지금 정말 무지개 연정처럼 끌고 가는 건데 어떻게 1년 정도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이제 정말 올 대로 왔다는 거죠. 정말 예상을 했던 그런 그래서 폭발이 일어난 건데요. 이중법 시스템 적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역시 서한지구에서 발생했는데요. 서한지구에 이렇게 그 정착촌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갈색이 Built of Palestine Area라고 돼 있어서 팔레스타인이 진짜 거주하는 곳 그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완전 어두운 남색이 지금 이스라엘 정착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 분布되어 있지요. 물론 대체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시빌 컨트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시민 통제가 되어 있는 곳과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성향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정착촌 거주민에게는 이런 이스라엘 민법을 적용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군법, 밀리터리 로우를 적용했다라는 이 그 뭔가 이 사한지구 영토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죠, 법을. 어떤 민족을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의 어떤 민족성을 띠고 있냐에 따라서 법이 달라진다는 그런 법안인데,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타결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실은 아랍 정당에서 이거를 라암 정당 여기서 이거를 허락할 리가 없겠죠. 특히 여기 말씀드린 United Arab List 연정에 들어갔지만 결국 여기서 아마 터진 걸 겁니다. 예, 물론 이게 뭐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꽤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서한지구의 정말 그 터전과 그 이권이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보수 우파 쪽은 이스라엘 민법 적용하는 거 당연히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워낙 테러를 많이 일으킨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군법으로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반면에 아랍 정당 계열은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이걸로 이제 좀 큰 발단이 되었지 않냐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법안은 자동적으로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자동 갱신된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선거가 11월 1일 하고 그 이후로 또 새로운 연정이 만약 그 발생한다면 그 전까지는 계속 이 법안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예, 안 되잖아요. 크네셋이 지금 해체가 됐는데 사실상. 예, 그래서 갱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갱신을 자동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네타냐후가 드디어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약속했고 치유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리고 실험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쉽게 말하면 유대인과 아랍인이 지금 연정을 한 상태인데 어떻게든 서로 잘 조화 맞춰서 해결해 나가려고 했고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이건 꽤 실험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정 해체를 한 걸 보면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오히려 강력하고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민족주의 정부가 대안이다라고 좀 더 우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그, 우리 독립한 다음에 이제 한반도 통합정부를 만드는 논란에서 이제 뭐 미소공동위원회 이런 것도 잘 안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하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우리가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해야 되는 게 방안이다. 이렇게 딱 치고 올라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그거랑 좀 약간 비슷한 듯한데 그래서 반공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 이전에 그 통합의 노력을 실패하니까 단독으로 어떻게 나가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맥락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습니다. 자, 아랍 정당에 대한 인식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참고로 요게 이제 리쿠드라고 있습니다. 리쿠트라고 읽는 분 계시는데요. 리쿠드입니다. 뭐 정식 명칭 하리쿠드인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아랍 정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랍의 그
United Arab List라고 돼 있는데 알까이말 아라비알 무와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까이마가 지금 이게 리스트라는 뜻이고요.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마우스. 이게 리스트라는 뜻이고 이게 아랍의라는 뜻이고요. 아랍. 그리고 이게 무와하다. 이게 유나이티드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 라암 정당이 이렇게 명칭이 되는 것이고요. 이 당수인 만수르 아바스, 이스라엘 시민권이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연정에 참여하게 된 케이스인 건 좀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달라진 시대의 변화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꽤 있었고요. 그 기사를 읽어봤을 때, 다른 기사 읽어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인구의 20% 정도가 지금,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및 팔레스타인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와 자금 확보하려고 연정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적은 수지만 이 라암 정당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베네트 총리 정부가 구성이 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게 해체가 되었지만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네타냐후는 이런 라암 정당을 테러리스트라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타냐후를 포함한 그 당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상당수는 그들이 제5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5열은 국가의 최전선에서 뭐 스파이, 사보타주라든지 그런 공작을 하는 존재들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즉 이들이 보기에는 라암 정당은 실제로 서한 지구에 있는 그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떤 내통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 라암 정당이 이스라엘 정부에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본다는 겁니다. 물론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사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참여를 그들의 참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간에 4년 내로 지금 5번이나 한 정부를 위해 한 그 크네셋 시기를 위해서 지금 그 총선을 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네, 혹시 뭐 코멘트 하실 수 있는 거 있으시면은 하시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멘트는요, 정치적 그 편향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고 거의 없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 내용을 좀 중심으로 알려드렸고요. 알자지라 자체가 카타르 아랍계 나라 뉴스라 보니까 좀 더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아랍 쪽을 좀 더 옹호해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과 저는 다 그렇지만은 최소한 중립성을 두고 어떠한 정부가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가치관을 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네, 그렇게 이런 요약도 해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네, 생각 있으실 때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좀 수고도 많으셨죠. 이렇게 영상 보시느라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 주민수였습니다.